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학교 오늘 개교 기념일이죠. 이렇게 또 학교가 생겨나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챕터 9이고요. 신경계통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부생리학에서 신경계통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으로 주로 나누어져 있었죠. 중추신경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뇌, 그리고 척수가 있었고 말초신경계통은 12개의 뇌신경과 그리고 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31쌍의 척추신경들이 있었다. 이것들의 이제 각각 명칭들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신경과 관련된 주된 증상이나 진단 같이 살펴볼 거예요. 주된 증상들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 감각이나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경계통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 능력이나 감각 능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것들, 치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요? 신경계통은 특별히 치료나 수술 방법이 좀 없죠. 끊어진 신경 연결은 해보겠습니다만 끊어진 게 연결한다고 잘 들러붙지 않아요. 뇌가 노화돼가지고 안 좋아졌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뇌를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계통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챕터에 비해서 신경계통의 해부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다시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상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처치는 내용이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중추, 말초,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의 주요 해부학적 구조의 용어 학습하고 각 기관의 기능들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손상에 대한 주요 증상, 진단, 수술 및 처치 용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분량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25분씩 3타임 공부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차 크게 첫 번째 중추, 말초, 자율신경계의 해부생리학적 용어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증상 및 진단 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25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 여러분 너무 지루해하지 않고 같이 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신경계통은 어떤 곳이었지? 신경계통이라 함은 몸의 각 기관계에 연락을 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하는 신경조직계통의 기관이죠.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고 그래서 나는 인간이니까 지금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창문을 닫아야지. 옷을 하나 더 입어야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신경계통이죠. 신경 충격을 통한 몸의 활동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감은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신경계통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중추신경계통과 그리고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뉜다. 우리 이런 거 해부생리학 때 문제 풀었던 거죠. 중추신경계통은 뭐였더라?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통이다. 우리가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CNS는 뇌, 브레인과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통,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은 무엇? 12쌍의 뇌신경과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여기서 중추신경계통에서 뇌와 그리고 척수는 각각 하는 일이 달랐잖아요. 근데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신경 자체는 어떤 역할이 다르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느 영역에 도달해 있냐에 따라서 그 영역에 맞는 역할을 했었죠. 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날 것이다. 제가 지금 수업 시작하고 5분 채 안 됐는데 해부생리학이 그 얘기 한 5번 정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 신경계통을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나 혹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라면 나 해부생리학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기분이 지금 막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복습을 하는데 오늘 좀 총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모든 신체의 활동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행동이 잘 통제되지 않는 거? 그거는 신경계통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훔쳤어.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때려버렸어. 그런 거 통제 안 되는 거죠. 머리 나쁜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 했었죠. 그게 신경계통입니다. 자, 신경계통에서 주요 결합형 용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흔히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중추신경계통에 해당되는 뇌와 척수입니다. 뇌, 우리 브레인이라고 하지요. 합성 형태로 사용될 때는 합성 형태로 사용된다? 무슨 뜻이었죠? 수술이나 처치 증상 용어로 나타날 때는 세레브로 또는 엔세팔이라는 단어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마이엘로로 표현이 돼요. 완전히 좀 다른 형태죠. 자,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거 너브라고 합니다. 너브인데요. 뭐 뉴로나 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감각계통, 눈, 귀, 코, 피부, 감각계통에서 다뤄지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뇌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형 용어가 나왔는데 또 감각계통에서 우리가 또 볼 거니까 여기서는 합성 형태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챕터를 보도록 할게요. 신경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브 시스템, 뇌와 척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까지를 우리가 1교시에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말초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 부분을 2교시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단위라고 하는 거 최소 단위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계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하나의 세포체와 세포체, 셀 바디와 그리고 그 돌기인 가지돌기와 이렇게 쪽쪽쪽쪽 뻗어 있는 게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로 구성된다. 축삭돌기는 요렇게 꼬리처럼 뻗어 있는 게 축삭돌기예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뉴런이다. 중추신경계에는 회색질로 모여있고 그레이 매터라고 하죠. 말초신경계에는 신경절에 집합해 있으며 그 외 여러 장기에 여러 모양으로 물이 짓고 있다. 모든 우리 몸의 신경들이 다 요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의 세포체에 그리고 핵, 그리고 축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정보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뉴런. 가지돌기, 덴드라이트, 세포체, 셀 바디, 축삭, 엑시온인데요. 축삭만 좀 보고 갈게요. 축삭. 축삭이 뭐였죠? 축삭은 가지돌기에서 뻗어 나온 이 길쭉한 부분을 우리가 축삭 엑시온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이다. 길다란 돌기이다. 신경 자극을 세포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달을 한대요. 아, 전달을 하는구나. 전달할 때 중요한 거는 누락되지 않는가라는 거랑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도 택배를 주문을 해서 택배를 내가 집에 받을 건데 받았다가 이 택배가 막 옥천 허브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락. 그쵸? 그리고 택배를 주문했는데 뭐 로켓 배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2박 3일 만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전달해서 중요한 거죠. 축삭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이 축삭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 전달에 속도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뒤쪽에 이런 신경계통의 어떤 증상, 진단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신경 전달 장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의 진단명들이 이 축삭의 손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축삭이 손상되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축삭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축삭이 뭐? 여기는 길다란 가지더라. 이름은 엑시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마리집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대요. 마리집? 그건 또 도대체 뭐야?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이게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리집, 마이엘린 쉬스라고 해요. 마리집이라는 게 있으면서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뭐 개념 자체는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축삭이라는 게 길쭉하게 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신경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곳은 마리집이라는 걸로 쌓여 있기도 하고 쌓여 있지 않기도 하다. 마리집은 무엇? 어떤 신경 전달의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향상이라고 필기해 두시면 더 좋겠다. 속도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집에 손상이 생기면 신경 전달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증상 진단에 나오게 됩니다. 자, 마리집.
마이엘린, 쉬스 있죠. 신경세포를 이루는 구성조직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고 그 사이에 비엔나 소세지 같은 마리집들이 이렇게 있다. 마리집들은 빠른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각 마리집 사이에는 절흔이라고 하는 이 비엔나 소세지 사이사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절흔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이런 비엔나 소세지 사이사이 부분을. 이 결절 사이를 신경 전달에 있어서 점프식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마리집에서의 도약전도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마리집이라는 게 이렇게 쉬스가 쌓여 있죠. 중간중간 랑비의 결절이 있어요. 그냥 만약에 마리집이라는 게 없으면 신경 전달이 붕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마리집이 있을 때는 평평평평평평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손상이 되면 안 된다. 자, 다음 신경세포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기 약간 싫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죠. 이제 좀 지루한데 이렇게 느끼실 때 하필 또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나와요. 빨리빨리 읽어보고 갈게요. 신경세포들에서 신경악교세포,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계에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뭐 그런 세포들이 이 신경악교세포,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 중에 무언가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자 봅시다. 신경악교세포에서 별악교세포 아스트로사이트죠.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악교세포고 별 모양처럼 생겼대요. 신경세포 주위에서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생화학적, 물리적 지지,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 아스트로사이트가 없어졌다, 손상됐다, 부족하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영양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상됐을 때 회복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이 아스트로사이트가 막 활발하게 증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쵸?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이런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게 줄어들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 자, 희소돌기 악교세포 올리그 덴드로글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백색질에서 마리집을 형성한대요. 마리집을 형성한다고? 아까 쉬스였죠. 쉬스. 이렇게 있고 축삭 있고 거기 마리집을 형성하는데 마리집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였죠? 신경 전달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올리고 덴드로글리아, 희소돌기 악교세포다. 올리고 덴드로글리아가 부족하면 마리집이 잘 형성이 되지 않겠죠. 마리집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신경 전달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구나. 자, 다음 미세악교세포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아 사이트. 중추신경계의 신경교세포이다. 핵의 모양은 길쭉하고 돌기에 장가지가 있으며 조직 안에서 물질의 운반 파괴, 제거를 담당하고 포식작용을 한다. 포식작용? 짭짭 잡아먹는 거죠. 청소해주는 역할이에요. 이제 캐릭터 좀 확실해졌죠. 한 번 더 필기해볼까요? 별악교세포는 뭐였지? 영양 공급. 누구에게? 뉴런에게.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무엇? 마리집 형성. 미세 악교세포의 역할은 무엇? 청소작용 합시다. 이해하기 쉽도록. 요런 역할들을 한다. 엄청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알면 좋다. 시험을 낼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다음은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연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접, 시냅스라고 불러요. 연접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그런 생화학적인 곳에서 시냅스라고 표기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부를 이야기한대요. 지금 여기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고 축삭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신경세포가 있고 또 축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 연결 부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시냅스 연접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부위고 여기에서 전기적 충격을 전달을 한대요. 신경이 전달되는 방향은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정보가 받아들여져서
세포체에 들어갔다가 축삭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 축삭의 말초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 다음 이 신경 세포체로 옮겨갈 수 있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은 대표적으로 뭐 카테콜라민, 뭐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됩니다.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시냅스이다. 시냅스에는 신경 전달 물질, 뭐 카테콜라민,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이 나와서 신경 정보를 전달을 해준다. 자, 다음 신경섬유는 너브 파이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경절 강글리아라고 합니다. 신경칩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개념 회색질과 백색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참 그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똑같은 한 덩어리면 참 속이 편하겠는데 이 글자로 이걸 없앨 수 있나? 야, 어디로도 없어지지 않네요. 자, 이대로 할게요. 자, 회색질, 백색질 볼게요.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그 어떤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신경세포체가 어떻게 모여 있냐에 따라서 회색질과 백색질로 그 특성이 나뉘어집니다. 회색질은 정말로 회색처럼 보이는 부분이고요. 영어로도 그레이 매터라고 해요. 우리가 회색을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회색의 부분, 그레이 매터. 그리고 백색질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 화이트 매터예요. 대뇌를 절단했을 때 마치 과일의 속과 겉처럼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질과 백색질이 있는데 두 부분에 각각 기능이 달라요. 위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중추신경계통은 뇌와 척수의 단면을 보면은 회색을 띠고 있는 회색질과 백색으로 보이는 백색질로 구분이 됩니다. 회색질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백색질 같은 경우에는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이 빽빽하게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주로 어떤 사고나 판단, 조정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이 그레이 매터가 하는 일이에요. 대뇌에서는 어느 부분이죠? 대뇌에서는 비교적 껍질 부분이 그레이 매터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리고 백색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 있어요.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 있는 이 곳에서는 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랑 그 정보가 모여서 사고 판단 조정을 하는 건 각기 다른 일이죠. 그쵸?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은요, 척수를 단면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척수라는 게 우리가 뇌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그 밑에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게 중추신경계잖아요? 여기 이렇게 커팅해 놓은 모습이 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척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깥쪽이 화이트 매터죠. 바깥쪽에서 정보를 예를 들어 내가 손에서 뜨거운 걸 만졌다라고 하면은 그 뜨거운 감각을 중앙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백색질에서 하고요. 그 정보들이 이 척수의 중앙에서 모여서 뇌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뇌라는 곳으로 들어와서는 뇌에서는 안쪽 알맹이 부분이 화이트 백색질이죠. 그래서 백색질에서 야, 척수에서 정보 왔다. 이 정보 네가 가져가 라고 하면서 이 대뇌의 특정한 영역의 정보를 전달해 주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회색질, 백색질로 나뉘고 회색질은 모여있는 정보에 대해서 사고 판단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백색질은 정보를 좀 전달해주는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역시 뒤에 갔을 때 뭐 백질의 손상으로 정보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여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막 손이 떨리고 이런 증상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색질과 백색질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추신경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우리가 CNS라고 표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말로는 했지만 센트럴 너브 시스템 한번 써볼까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앞에 글자를 따서 CNS가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뇌 어떤 뇌 있으세요? 대뇌, 소뇌, 뭐 연수 이런 것들, 중뇌, 간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선 대뇌 먼저 볼게요. 대뇌의 이름은 세레브럼이다.
대뇌가 세레브럼이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되죠. 대뇌가 세레브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지금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 왜 그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지금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외우니까 그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사과가 애플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수박이 워터멜론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뇌 세레브럼? 보건학을 전공했다. 약간 의료에 약간 발가락 담궜다. 그러면 대뇌가 세레브럼이다. 뭐 소뇌가 세레벨럼이다.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뇌 세레브럼.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할까? 인간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덩어리가 크겠죠. 그쵸? 좌우 한 쌍의 방구상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좌우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쪽의 뇌가 손상이 되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운 기능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많이 손상은 가겠지만요. 어떤 역할?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행동의 결정 등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사고가 뭐예요? 배고픈데 먹는다? 내가 지금 백화점을 막 가고 있는데 저 가방 너무 예뻐. 가져온다? 그거 고차원적인 사고 아니죠. 저 가방 너무 예뻐. 그러면 사야 된다. 사야지 내 돈으로. 이게 고차원적인 사고죠. 이게 고차원적인 사고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 가방이 너무 예뻐? 내가 살 수 있나? 내 수준에 맞나? 내가 할부해서 갚을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 모두 고민해서 사지 않는 것이 결국 고차원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쵸? 머리가 좋아야. 그죠? 하지만 충동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다. 대뇌에서 전두엽에 좀 손상이 되면은. 아무튼 저도 다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요. 어쨌든 인간답게 하는 게 대뇌의 세레브럼이다. 자, 설명이 너무 많았네요. 자, 대뇌라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과 대뇌 속질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우선 대뇌 피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브랄 코르텍스예요. 대뇌 피질, 대뇌의 껍질 부분인 거죠. 아까 여러분, 대뇌의 껍질 무슨 색이었지? 대뇌 껍질은 바깥 부분 껍질 회색이었잖아요. 그레이 매터죠. 그쵸?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네요. 대뇌 피질. 대뇌 방구의 표면에 있는 얇은 무색색층 회색질층. 이랑이라는 것으로 주름이 잡혀 있어서 면적의 약 2분의 3,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죠. 3분의 2가 고랑으로 깊숙이 숨겨져 있다. 인간에게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아까 이 회색질층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회색질층이 하는 일이 짜잔 사고 판단 조정이죠. 그게 무엇? 인간에게 가장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 판단 조정하는 것들. 결국 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뇌가 하는 일에 고차원적인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 대뇌 피질이 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쵸. 정신적 기능, 운동, 내장 감각, 그리고 별도의 그런 다양한 감각들, 행동 반응, 이러한 기능들의 연합 또는 통합 등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지금 수업을 듣는데 너무 졸려.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이런 거는 대뇌 피질에서 지금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 지금 도저히 못 들을 것 같아. 잤다가 나중에 들어야지. 그 역시 통합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뇌에서 둘레 옆 림빅 로브, 대뇌 방구 내면의 피질의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닥핵 부분, 베이절 강글리아, 대뇌 방구와 뇌줄기 상부에 있는 회색질의 조직 덩어리를 바닥핵이라고 해요. 바닥핵 부분에는 운동신경의 협동작용에 관여하고 있어요. 둘레엽이라는 부분과 바닥핵이라는 부분이 있다. 대뇌, 우리가 세레브럼까지만 외웠었는데 해부생리학 때는 이 대뇌에는 바깥 껍질 부분과 속질 부분이 있는데 대뇌 피질 부분은 주로 무엇? 사고판단 조정을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뇌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은 뇌의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뇌의 어떤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달랐었죠. 그쵸? 그래서 뭐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운동중추, 운동언어중추가 있고 사고판단과 같은 고도의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해서 뭐 제가 그런 농담도 했었잖아요. 뭐 이상형이 누굽니까? 이러면 전두엽이 섹시한 남자 막 이런 얘기 했었다고. 사고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이런 영역이 있고 일단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부생리학 때 외웠는데 지금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뇌의 피질 바깥 부분에는
사고 판단 조정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이 프론탈 로브, 파리엔탈 로브, 그리고 템포랄 로브, 옥시피탈 로브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그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입었냐에 따라서 각각 손상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한 번쯤 언급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 좀 크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뇌에서 각각의 영역 중에 여기 보시면 운동 언어 영역, 브로카 영역과 그리고 감각 언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둘 다 언어 영역과 관련된 곳이죠.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말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언어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었는지 혹은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냥 머리가 다쳤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냥 조금 9푼이 8푼이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 손상되었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장애가 생긴다든지 혹은 사고 판단의 장애가 특별히 더 많이 생긴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의 영역은 나누어져 있다. 이 정도만 보고요. 자, 이번에는 뇌에서 좀 세부적인 영역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금까지는 우리가 세레브럼이라고 하는 대뇌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디엔세팔론이라고 하는 사이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뇌, 디엔세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 그리고 시상하부, 그리고 시상상부로 구분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사이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엔세팔론은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내장과 혈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되어 있죠? 자율신경계의 중추이기도 해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죠. 그쵸? 우리 호랑이도 똑같이 무서운 게 있으면 도망가고 고양이도 빛이 비치면 막 동공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는 거 자율신경계 활동이죠. 이런 것들은 사이뇌에서 이루어진다. 시상과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이나 식욕, 생명 유지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동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곳이 사이뇌, 디엔세팔론이고 디엔세팔론을 구성하는 것은 탈라무스, 시상, 그리고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요, 교수님 안 들어봤는데 말하지 마세요. 이런 기분 혹시 느끼실까요? 여러분들이 시상과 시상하부는 호르몬에서 많이 들어봤었죠. 그쵸? 이 역시 인간의 어떤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들이죠. 자, 그리고 뇌의 한 가지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옵티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시신경 교차라고 하는데요. 운동에서도 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시각만 먼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눈에 망막 안쪽 반으로부터 오는 시각신경섬유는 망막 레티나에 있었죠. 그래서 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은 이 시각신경에서 그 정보들을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빛의 자극은 시상, 탈라무스의 아랫부분에서 좌우가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 눈으로 봤던 것은 좌뇌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반대편 안구에서 봤던 것은 다시 이렇게 우뇌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옵티키즘이라고 하는 시신경 교차입니다. 어디서 시신경 교차가 일어난다? 시상의 아랫부분에서 교차한다. 다음 뇌에서 브레인스템, 뇌줄기입니다. 자, 뇌줄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사실 뇌줄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 해부생리학에서 문제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줄기는 중간뇌, 미드브레인, 중간에 있는 뇌죠. 그리고 사이뇌, 폰즈, 그리고 숨뇌, 메둘라 오브롱게이트라고 하는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뇌, 다리뇌, 숨뇌로 나뉘어지는 게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다. 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의 부분이고 대뇌에서 나가는 운동신경과 대뇌에서 나가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피해,
도망쳐, 지금 주먹을 쥐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운동신경이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운동신경을 보내야지 주먹을 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뇌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의 중요한 통로가 있는 곳, 어디다?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다. 브레인스템이 손상이 된다면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죠. 각자 하는 일은 뭘까? 중뇌, 미드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각과 청각에 관여하고 있고 척추로 운동신경을 전달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뇌, 폰스 같은 경우에도 뇌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되고요. 숨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연수라고 하는데요. 연수 메둘라 오브롱게이트라고 하고 메둘라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뇌 같은 경우에는 폐, 심장, 그리고 혈관 등의 운동을 지배하는 역할을 해요. 폐, 뇌 최하부, 폐, 심장, 혈관 등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뭐 식물인간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대뇌가 손상이 되어서 어떤 사고나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운동의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인간이라는 것으로 살아있으며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숨뇌 메둘라 오브롱게이트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 살아있는 경우에는 우리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브레인스템에서 연수 부분입니다. 브레인스템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롱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다음은 소뇌입니다. 소뇌 세레벨럼이죠. 대뇌는 세레브럼, 그리고 소뇌는 세레벨럼입니다. 대뇌의 아래, 그리고 숨뇌의 뒤에 있는 우리 약간 뒤통수 부분 정도에 이렇게 있는 뒤통수 부분 정도에 있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소뇌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그리고 몸의 근육 미세 조정을 통해 정확한 운동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해부생리학 때 예로 든 것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소뇌 실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소뇌성 운동 실조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비틀비틀 걸어 다니고 막 쏟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뇌가 마비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왜? 소뇌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뇌가 손상이 되었다면 이상한 걸음걸이, 손 운동의 이상, 눈동자 운동 움직임의 이상, 말 더듬증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대뇌의 언어 장애가 아닌데 신경 전달의 장애가 아닌데 소뇌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의 부속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 그쵸? 잠깐 쉴까요?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2교시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사실 척수까지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조는 거보다는 이렇게 끊는 게 낫겠다. 여러분, 안녕. 2교시에 만나요.